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재밌는 이 군사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한때 이 카모프 52라고 하는 공격 헬기의 그 멋진 이 외형, 정말 마초스러운 그 외형에 매료가 되어서 팬이었던 적이 있는데요. 초보 밀리터리 마니아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모프 52가 실전에서 아니 이렇게 그냥 허접하게 두들겨 맞고 정말 비참하게 추락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카모프 52가 우크라이나에게 완전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공격 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동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무기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라크가 정말 의외로 초고가 보병 전투 장갑차를 사겠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요즘 중동 각국은 원산지를 가리지 않는 문어발식 무기 획득이 유행처럼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JF-17 전투기와 라팔 전투기 구매를 발표했던 이라크가 이번에는 독일제 최고가 보병 전투 장갑차를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기존의 노후 BMP 계열 보병 전투 장갑차들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KF-41 링스를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3월 16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라크군은 1980년대부터 도입된 BMP-1 600여 대, BMP-2 100여 대, BMP-3 500여 대 등을 도입해 운영 중인데요. 이번에 도입이 추진되는 물량은 노후 BMP-1과 BMP-2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장비들입니다. 이라크군이 도입하기로 한 KF-41 링스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서 우리나라 한화 디펜스의 AS-21 레드백과 경쟁 중인 모델인데요. 독일군은 채용하지 않았지만 슬로바키아가 228대, 헝가리가 218대를 구매하는 등 최근 동유럽 시장에서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을 등에 업고 판매 실적으로 올린 모델입니다. KF-41은 장갑 옵션에 따라 최대 50톤까지 나가는 중장갑 보병 전투차인데요. 1140마력 디젤 엔진으로 기동하며 주 무장으로는 35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내부 병력실에 8명의 전투 병력을 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판매 가격 기준으로 대당 125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인데요. 과연 이라크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고가의 장갑차 구매를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레드백하고 호주에서 지금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링스입니다. KF-41. KF-94가 아니고 KF-41이라서 좀 허접하다라고 그냥 선입견이 괜히 드는데요.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링스 생긴 것도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듈식으로 해서 장갑을 더 덧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아주 방어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최대 무게가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50톤까지 나간다. 50톤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우리 K1 전차인데 그게 51톤이거든요. 그러니까 덩치가 더 작은 장갑차가 또 내부에 병력이 탑승하게끔 내부가 텅 비어 있으니까 당연히 무게가 적게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장갑을 많이 갖다 붙이면 50톤까지 나가겠습니까? 방어력이 엄청 좋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헝가리, 이 동유럽 국가죠. 그래서 또 이 유럽에서 또 나토에서 뭔가 강한 영향력이 있는, 발언권이 있는 이런 나라에게 사실은 이 동유럽 출신, 과거 공산국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죠. 터줏대감에게. 그게 바로 지금 나토의 터줏대감이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 중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터줏대감이고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프랑스와 영국은 멀리 있지만 독일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독일군이 채용도 안 한 이 엄청나게 비싼 보병 전투 장갑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라이센스 생산해서 더 비싸게 샀는데 이걸 지금 이라크가 산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 지금 BMP-1, 2, 3, BMP-1 같은 경우는 73mm 포탑이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BMP-2 같은 경우는 30mm 기관 포탑, 그리고 BMP-3는 우리 한국군도 가지고 있지만 100mm 포탑, 거기다가 30mm 또 기관포 동축, 이런 식으로 정말 중무장하고 있는 보병 전투차인데 BMP-3는
그래도 뭐 아직 30년 뭐 어간 이쪽 저짝이지만 BMP-1, 2는 이제 40년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대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도 너무 세게 대체를 한다라는데, 자, 일단 이걸 그러면 과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과연 살 수 있을지. 첫째, 독일 정부와 협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독일의 방산업체인 라인메탈하고 지금 따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독일 정부가 이라크에게 이 판매를 승인해 줄지. 왜냐, 독일 정부는 메르켈 정부 시절부터 그랬지만 인권 문제, 그리고 내전 중인 나라, 분쟁 중인 나라에게는 무기를 팔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게도 지금 터키의 독일제 파워팩 터키 전차 알타이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터키는 쿠르드족에 대한 이런 인권 문제와 분쟁, 이것 때문에 독일이 터키 니들한테 안 팔아. 자, 이렇게 해서 터키가 알타이 전차에 독일제 MTU 엔진 못 넣고 우리 한국제 지금 파워팩 갖다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동안 오랫동안 공전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라크도 지금 뭐 이 상황이 평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독일 정부가 여기다가 수출 이해를 내줄지, 이게 관건이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이라크가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게 두 번째인데, 아무튼 지금 뭐 사우디도 뭐 중국제 무기를 산다? 친미국가인데, 이집트도 지금 뭐 친미국가이면서 프랑스제 사자, 또 뭐 영국제 사자, 온갖 무기들 지금 다 쇼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 이라크마저도 지금 국적 가리지 않고 일단 무기를 사모으는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과 결코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일단 사자. 그리고 러시아제는 이거는 못 믿겠다라는 거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제 최강 공격 헬기의 비참한 최후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방어력을 가진 공격 헬기라고 자랑했던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스팅어에 격추됐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격추된 것이 아니라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헤르손 공항을 거점으로 미콜라이오 방면에 헬기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공중 강습 공격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가 미콜라이오시 외곽에서 카모프 52 공격 헬기 한 대를 손실했다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3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적 동향 파악과 정보 수집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개설해 운영 중인 텔레그램에 게재된 첩보 보고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 3월 16일 오후에 미콜라이오시 외곽에서 러시아군의 카모프 52 공격 헬기 한 대가 멤페즈에 격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격추된 기체는 지난 3월 15일 로켓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던 헤르손 기지에 전개돼 러시아 공군 소속인데요. 미콜라이오를 공격하기 위해 접근했다가 멤페즈 공격을 받고 대파되어 지상에 추락해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됐습니다. 현지 주민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 기체는 기종 식별이 겨우 가능할 정도의 후방 동체 부분만 형상이 남아있고, 조종석과 동체 중앙부는 형상을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러시아는 카모프 50 시리즈를 개발해 배치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의 교훈을 살려 100m 이내 거리에서 발사된 23mm 기관포탄의 직격을 막고 스팅어 같은 멤페즈에 맞아도 생존이 가능한 헬기라며 카모프 50 시리즈의 생존성을 주력 세일즈 포인트로 선전한 바 있는데요. 스팅어 한 방에 잿더미가 된 카모프 52 헬기 형상을 보며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낯빛도 잿빛이 되어가는 것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번 격추 사진이 아니고 과거 다른 사진이에요. 이번 격추 사진은 형상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와, 이건 뭐 지금 이게 카모프 50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꼬리 날개 이 정도? 왜냐, 이 밀 24 하인드라 뭐 호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꼬리에 또 작은 로트가 붙어 있죠. 그런데 이건 이제 동축 반전이기 때문에 꼬리에 작은 로트가 없습니다. 방향전환하는 로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보니까 카모프 50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이거 보고는 어떻게 카모프 50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자, 근데 카모프 52는 러시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투 헬기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 중에서도 전투기가 있고 공격기가 있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비행기 중에서 수호이 35, 수호이 30 이런 건 전투기라고 그러고 수호이 25는 공격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에 있는 F-16, F-15, F-35 전투기라고 그러고 FA-50 공격기라고 그러죠. 공격기보다 전투기가 더 상위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 따라서
이 카모프 50이 만들었을 때 러시아가 우리는 공격 헬기가 아니고 전투 헬기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왜냐? 아파치를 때려잡을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23mm 기관포탄 세죠. 그 23mm 기관포탄을 100m에서 쏜 걸 맞아도 조종석하고 주요 부위는 멀쩡하다. 그 정도로 방탄 능력이 좋다. 그리고 일반적인 헬기는 맞으면 그대로 추락하고 그냥 조종사 다 죽고 이러는데 여기는 전투 헬기이기 때문에 사출해. 헬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출해. 아니 위에서 로터가 돌고 있는데 사출하면 로테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 사출 레버를 딱 당기면 위에서 돌고 있는 이 동축 반전 이 로터가 탕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튕겨져 나가면서 동시에 조종석이 하늘로 튕겨 올라가서 조종석은 산다. 그래서 조종사는 산다. 그래서 생존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전투기에 버금간다. 라고 했는데 그 엄청난 방어력을 자랑했던 라고 주장했던 카모프 52의 동체가 이렇게 지금 뭐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뭐 추락해서 화염 속에 이제 폭발해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이 스팅어라고 하는 탄도중량 겨우 1kg짜리 이 1kg짜리가 근처에서 터져가지고 파편을 쏴보내죠. 그렇게 해서 데미지를 줘가지고 추락을 시키는 게 스팅어인데 이 스팅어에 맞고 이 정도로 비참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그 카모프 52가 자랑하던 조종석 사출은 어떻게 됐냐? 이 로터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출이 안 됐죠. 사출이 되려고 하면은 로터가 먼저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는 조종석이 하늘로 솟구치니까 로터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출 안 하고 조종사는 그대로 죽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참 부끄럽게도 이 카모프 52, 이 호컴 이걸 뭐 너무 멋있게 생겨서 제가 한때 반해서 야 불곰삽으로 이런 거 좀 들어오면 안 되냐? 그때 우리 한국 육군이 아파치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였습니다. 뭐 그런 생각했는데 야 이거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파치가 역시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사진들을 보면서 지금 중국이 자신들이 공시로 상륙함에 이 이집트를 벤치마킹해서 이 카모프 52의 해상 버전을 지금 대량 구매를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란 대함 미사일 장착해서 대함 전투용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허접하게 비참하게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는 중국이 간담이 서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국방TV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이 카모프 52가 오면서 로켓 쏘는데 제대로 겁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상승하면서 로켓을 던지는 이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동료들이 이렇게 박살나니까 그렇게 던지는 로켓이라는 이 직사화기를 위로 솟구치면서 로켓을 던지는 참 기상천외한 사격을 하는 걸 봤는데 뭐 맞고 안 맞고는 다 필요 없고 일단 나는 기지를 복귀해서 난 쏘고 왔어요 라는 보고만 하는 그리고 나는 살아왔어요 이제 이것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세상에 헬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직사화기인 로켓을 이렇게 던져서 사격하고 돌아가면서 막 플레이를 뻐버벙 터뜨리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러시아제 무기는 절대 카탈로그 데이터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까보러. 러시아제도 이런데 중국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까보중, 안 까봐도 중국제다라는 말이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